großartiges geleistet haben.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전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교육혁명에서 그들은 교육 방법의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주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그들의 인민을 어떻게 정확하게 잘 양성하는가라는 것이 최고의 하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북한이 세계 교육교양 자료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내에 홍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 이후로 2013년, 14년에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난 현상인데 북한의 현실을 놓고 보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요.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영어를 개선이라는 용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계속 볼 건데요. 북한이 교육 내용을 그럼으로써 교육 내용을 고침에 있어서 그들의 식으로 고침에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내용을 다음에 볼 수 있는데 어떠한 것을 보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틀을 바꿔라. 이것이 최근에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틀을 바꿔라. 낡은 물을 고인 물 빼내듯이 새 물로 바꿔라. 이것이 지금 현재 북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개선의 개념이 맞는데 실제 그러면 북한의 교수 방법을 통해서 현 주소가 개선이냐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이후로 김정일 시기에도 물론 세계 교육 발전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으나 적극적인 행동이 보여지지는 않았으나 최근에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그것이 행동으로 다시 말하면 담론에서 실천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 이후 새롭게 편찬된 교과서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가 2013년 이후로 출판된 초, 중, 고 1학년 교과서에 해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모든 교과서를 분석한 건 아닙니다. 다만 교수 방법이 변했다. 그 근거로서 교과서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교과서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그러면 교과서 전개 방식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영어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2012년 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그에 기초해서 2013년에 새롭게 제작을 한 1학년 교과서들입니다. 이 교과서가 지금 기존의 교과서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의 새 교과서만을 본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마도 살펴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첫째로 달라진 내용이 뭐냐면 교수 구조가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뭐 다져보기, 새지식 주기 등등의 내용은 실제 원래 교육을 하는 교원의 교수안에 반영되어 있는 글들이에요. 교원이 교수를 하기 위해서 새지식 주기, 뭐 물어보기, 해보기 등등의 용어를 자기 교수안에 쓰는 건데 그 내용이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원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학생들한테 사전에 노출되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시간에 뭘 어느 걸 봐야 되겠는지 먼저 노출해줬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교과서는 어땠냐라고 말한다면 기존의 교과서는 순수 지식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만 있었고 해보기라든가 연습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오직 선생님에 의해서만 전달이 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수 과정이 굉장히 또 교수 구조가 그것도 바뀌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표면화돼서 교과서에 반영이 되었더라라는 측면은 실제 굉장히 중요한 몫이다. 그래서 보시면 생물 교과서와 수학 교과서입니다. 생물과 수학이라고 하면 우리 자연계통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연계통의 교과서에서부터 학생들이 무언가 사고하고 알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표면화돼서 드러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당시 북한의 교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라는 내용을 따왔는데요. 교육과정안에 대해서 북한의 교원들은 2014년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과정안의 특징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주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교수에 참가하는 교수관계로 바뀐 것이다. 지난 시기와는 달리 새로 집필한 교과서들에는 학생들이 늘 체험하거나 알고 있는 정황을 전개하여 새 지식 습득의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체험해 보도록 하며 해보기, 토론하기, 생각하기 등으로 지식을 점차 심화시키고 사고를 개발하도록 하였다라고 그들이 선생님들이 새 교과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교수안에서만 쓰던 거를 교과서에 나왔다는 부담감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지식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한테 초점을 더 준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다른 하나 새로 집필된 교과서가 학생들이 그로 인해서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흔히 말하는 사상교과입니다. 지난번 그 새로 교과서들 저기 있었는데 재본학 교과서들의 김일성 역사, 김정일 역사 이게 사상 과목입니다. 지금 제시되는 과목 역시도 고등중학교 4학년 교과서입니다. 고등중학교 4학년 교과서 이쪽에 지금 고난의 행군이라 해서 순수 소설식으로 형성된 거는 고등학교 4학년 교과서이고요. 저쪽에 박스에 쳐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역으로 나눈 것이 2013년 새롭게 발급된 1학년 교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둘 다 같은 내용을 취급하는데 서술 형식이 완전히 틀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이러한 형식을 북한의 교원들은 굉장히 신선하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이고요. 충격이었다. 새롭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사상 과목을 어떠한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서술형으로 구성된 것만을 보다가 갑자기 역사 교과서가 자연 교과서처럼 구성된 것에 되게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쯤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발생되는 것이 바로 교육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과서 내용이 그냥 서술식으로 되었을 때는 이른바 주입식이라고 해서 단순 암기 및 전달에만 치중하면 되었으나 갑자기 서술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라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두 교과서를 비교한 데 의하면 실제 이 교과서 말고도 북한의 2013년 이후로 나온 교과서는 글로 전달되는 지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서술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었고요. 생각하기, 질문하기, 연습 등등의 이런 지식과 연관된 그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문제의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전달하자는 지식이 줄고 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가가 의도적으로 주고자 하는 교육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입니다. 단순히 바뀐 것은 전달하는 방식에서 바뀌었고 그 구조에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국가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에 역시 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달라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교과서가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가 주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어쨌거나 이상의 변화들을 보면 북한 경우에 학생들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북한에서 북한식 교육은 교과서 위주의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원 중심의 교육이다라고 평가를 짓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3년 이후로 발간된 교과서들을 보면 교과서는 하나의 자료에 해당합니다. 교과서 위주라고 하기보다는 교과서는 하나의 자료에 해당하고 학생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의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준비했는데요. 이
이거는 교과서 내용 전개 방식이 달라지는 데 따라서 북한에 무엇이 실제 바뀌었냐 교육 측면에서 하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찾아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좀 도드라지게 표시를 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지식전수의 교육 여기서 말하는 기존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11년제 의무교육과 그리고 지금의 12년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했을 때 기존에는 지식 전수의 목적이 맞춰져 있었다면 현재는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 전수만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인재다 라고 가다 보니까 그 목적에서 인재상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달라졌냐면 그전에는 그냥 공산주의적 인간, 새인간 그들을 교양하고 육성화해서 인간을 만들어간다라는 측면에 있었는데 지금의 그 인간은 창조형의 인재가 곧 주체형의 인간이다가 됐습니다. 창조를 하는 인간이 지금의 우리 시대가 말하는 주체형의 인간이다라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만을 주던 곳에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원의 교수 방법에서 근본적으로 기존의 교원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수 방법에 뭐가 바뀌었냐라는 측면을 볼 건데요. 어찌 보면 학습자의 행동적 변화를 추구하던 데서 창조적 능력이라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부분은 우리 사회 창의적 인간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북한은 창조적이고 우리 사회는 창의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북한은 말 그대로 창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북한이 말하는 주체사상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고요. 창조라는 개념의 번역은 오로지 그 나라 수령만이 가능한 번역입니다.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런데 그 나라 수령의 어떤 지도사상으로 핵심으로 나온 것이 주체사상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그 창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말하는 창의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북한은 창조고 우리 사회는 창의가 된다라는 측면에 초점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현재 김정은의 맑은 물 빼고 새 물로 바꾸라라는 지적이 있은 후에 교과서들이 이렇게 변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교수 방법이 과연 변했냐라는 측면을 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교수 방법 관련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적 모색이다라고 그 주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패러다임 이 바뀐다는 소리인데 그럼 기존의 패러다임이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북한에서 그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교실 구조라든가 학생들 자세라든가 교원의 자세 그리고 전달 방식과 기교 그리고 공간 배치 등등에 대해서 3분 미만의 영상인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넣어서 다음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아동용어 뿔뿔이 산수계산을 다 보았습니까? 네. 욕심쟁이 뿔뿔이는 제일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 새참으로 달려가서는 어느 것을 가졌습니까? 뿔뿔이는 6분의 1을 가졌습니다. 야옹이는요? 예, 야옹이는 2분의 1을 가졌습니다. 몽몽이는요? 예, 몽몽이는 3분의 1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뿔뿔이가 가진 것이 제일 많은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뿔뿔이는 무엇을 몰랐을까요? 네, 지금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해설을 하면 이 용어는 우리 사회와 다릅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배우고 있고요. 지금 그 분수의 크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준 다음에 선생님이 3분의 1이 더 큰지 4분의 1이 더 큰지 등등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에 보는 내용이 북한 사회에서 북한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전통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저것이 북한만의 모습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 사회, 우리 학교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독일에 오는 교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만 교실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조금씩은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간다면 이러한 교실 구조나 학생들의 자세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의 자세까지도 우리 방법원대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굉장히 수업을 집중하고 있고 전통적인 교실 구조와 훈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사회가 현재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또 김정은의 지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이 이것을 바꾸라입니다. 낡은 틀을 바꿔라입니다. 그 낡은 틀에 별의별 것 다 속합니다. 그러면 실제 북한의 교원들, 이 낡은 틀을 바꿔야 할 대상이 된 북한의 교원들과 그 가르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북한의 교원들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교육은 교과서 위주의 교원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오로지 선생님의 모든 말 토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정말로 귀담아 들어서 그대로 가르치고 행동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현재 북한의 교육은 어떠하냐 라고 한다면 실제 아까 담임 선생님이 하는 것을 보시면 알겠는데, 그 가르치는 훈육의 어떤 기교 그리고 언행, 행동 이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원 중심의, 교과서 중심의 내용 전달이 위주가 되어 있고 무엇을 가르쳤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원의 몸가짐과 가르치는 기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본다면, 그럼 나름 틀을 바꿔라 하면 대체 무엇이 바뀔 것이냐 라는 측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수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교수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간다면요, 북한의 교수 방법은 깨우쳐주는 교수 방법입니다. 알게 하다, 깨닫게 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이 사물과 이치를 정확히 빠르게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학생의 입장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입장이 놓이게 됩니다. 근데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육 환경으로 깨우쳐주는 교수 방법을 우리의 발견적 학습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북한이 발견 학습 방법이냐?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추구하는 교수 방법과 실제 구현되는 교수 방법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전제를 할 때, 그러면 북한 사회가 지금처럼 낡은 것을 빼고 새 것으로 바꾸려 할 때 교수 방법이 추구하는 새 것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교원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학생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당시 북한의 교원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2008년에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건 일중학교 선생입니다. 일중학교 선생이 인류가 정보 시대에 들어선 어느 날 교원들 속에서도 교수 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탐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족한 점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학생들의 학습 방법에 대한 탐구가 경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시기 교수안을 보면 대부분 지식 측면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 있으나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먹게 하겠는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자연히 교수안은 수업 절차, 지식 내용으로 씌어진 것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때 2008년 당시만 해도 담론에 머물렀는데 지금 2012년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실천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 밀도가 높지 않게 아까 교과서를 봤지만 연습, 실습, 질문 등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교육적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북한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대 이후부터 영국 문화원이 북한의 영어 교사들을, 원어민들을 파견하면서 그 원어민들에 의해서 세계 서방의 어떠한 선진적인 교수 방법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선진적인 교수 방법을 접할 수 있는 북한의 교육자는 정말 몇 % 안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원들 경우에는 어떠할까라고 본다면요, 대부분의 많은 교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다른 조선에 됐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는 표가 전국에 다 붙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세계 발전 추세를 따라가라는 게 북한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플러스해서 우리 것에 맞도록입니다. 세계 교육 발전 추세를 따라가되 우리 것에 맞도록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혼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교육 발전 추세를 그렇다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식으로 녹여내자니까 녹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녹여내기가 어려운가라고 말할 때 바로 아비투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북한의 교원들은 체계적인 교육하에 국가로부터 체계적으로 재생산된 사람들이다 라고 본다면 이들에게 어떠한 자율적인 권한을 줘도 그들의 공통성을 해치는 것에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경계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북한 정권 하에서 통일적인 교육을 받았고 하나와 같은 동작과 자세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창조를 말하니까 도대체 창조는 해야 되겠는데 창조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사회에. 그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북한의 교원들이 실제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해야 하는데 무엇이 창조인지 모르겠다 라고 그들의 교육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식전달 위주의 교수 방법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새로운 교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노동신문에 그것도 2014년에 실립니다. 그것은 이게 신문에 실릴 정도면 내부에서는 얼마나 말이 많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북한이 2014년도부터 교육교양 발전 관련해서 고등학까지 만들고 세계 교육교양 자료들 추세들 계속 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이 낡은 틀에만 갖춰져 있는 이유가 개별적인 교원들의 수준이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외부 정보에 대한 통제와 깨워줘주는 교수 방법의 우월성 고치가 지금의 교수 방법에 뿌리 깊은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에서는 아까 이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변화된 모습이 교육을 통해서 보여지기는 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거를 실제 집행을 해야 될 교원들 대부분이 아직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문화원에서 2000년부터 꾸준히 서방세계의 우수한 그 교수 방법들을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넣고 있고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전달받을 수 있는 역량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자료들이 북한 내에 아직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진하고 선진적인 것은 따라가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식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여전히 정치서상교육과 과학기술교육을 둘 다 중시하고 있는 북한적인 현황으로는 교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개선이라고 하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Vielen Dank für den interessanten Vortrag. Ich ergänze vielleicht eine kurze Anekdote. Wir haben im August vorletzten Jahres eine Veranstaltung in Nordkorea gemacht. Ich für die Frieden-Naumann-Stiftung für die Freiheit in Kooperation aber eben mit der Robert-Bosch-Stiftung. Und gemeinsam haben diese beiden Stiftungen eingeladen, Repräsentanten aus Deutschland, die mit dem Berufsausbildungssystem, mit der dualen Ausbildung in Deutschland vertraut sind. Also jemanden von einem Chemieunternehmen und jemanden von Arbeitgeberseite, der sich im Ausbildungsbereich gut auskennt. Und es wurde dann beispielhaft den Nordkoreanern gezeigt, wie so eine Berufsausbildung in Deutschland überhaupt vonstatten geht und was man zum Beispiel lernt, wenn man Chemiefacharbeiter lernt oder andere Berufe in Deutschland. Und es stellte sich dann heraus, weil wir eben gefragt haben, was lernen denn vergleichbare Nordkoreaner. Es ging dann darum, dass in Deutschland in einem Chemieunternehmen, dieses Chemieunternehmen, wenn es eine bestimmte Größe hat, eine eigene Werksfeuerwehr hat, damit einfach dann nicht Feuerwehrleute von außerhalb kommen müssen, wenn es einen Brand gibt, sondern eigene Feuerwehrleute schon da sind, die dann sofort den Brand bekämpfen können. Und diese Feuerwehrleute in einem Chemieunternehmen in Deutschland müssen also auch eine Sanitätsausbildung haben, sie müssen Feuerwehrautos fahren können, also sie haben eine Fahrausbildung, verschiedene andere Dinge mehr. Und die dazu führen, dass so eine Berufsausbildung in Deutschland natürlich 3 Jahre dauert, wie das so üblich ist bei allen möglichen Ausbildungsberufen.
Die Nordkoreaner haben uns dann haben gesagt, ja, sie waren ganz überrascht, dass man dafür 3 Jahre braucht. Vergleichbare Ausbildung in Korea für einen Feuerwehrmann wäre dann wohl nur 6 Monate. Und das lässt ihn darauf schließen, dass der Ausbildungsinhalt natürlich deutlich geringer ist und diese Person im Zweifelsfall eben nicht auch noch eine Sanitätsausbildung hat und auch dann nicht die eigenen Entscheidungen treffen muss bei der Brandbekämpfung. Denn es gibt ja zum Beispiel Brände in einem Chemieunternehmen, wo man eben nicht mit Wasser den Brand löschen kann, sondern mit Wasser alles noch viel schlimmer macht. Also wissen muss, was setze ich denn jetzt ein, um diesen Brand zu löschen. Ist das Wasser oder ist das was anderes? Mein Eindruck war, dass dort den Leuten einfach gesagt wird, ihr müsst jetzt das einsetzen und verschiedene Leute machen verschiedene Jobs, aber es ist eben nicht diese umfangreiche Ausbildung, wie wir sie kennen und eben auch nicht, dass die Leute dann selber Entscheidungen treffen müssen. Und das ist vielleicht genau das, was Sie gerade gesagt haben, das Wort Kreativität. Hier wird sehr viel Wissen Schülern, Auszubildenden, Studenten mitgeteilt und sie müssen dann kreativ dieses Wissen selbst anwenden und selber entscheiden, was setze ich denn jetzt ein. Und das ist offenbar dort anders, aber interessant natürlich dann zu hören, dass man offenbar erkannt hat, dass man neue Wege beschreiten muss. So, damit lasse ich es bewenden und bitte Sie um Ihre Fragen. Bitte schön. 정보를 얻었는데요. 제가 선생님 말씀 듣고 생각이 바로 든 거는 일본이 그 이제 130년 정도 전이죠. 그 서양의 문물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이제 서양의 것을 일본에 맞게 절충해서 자기들끼리 받아들이겠다. 이게 그 일본의 처음 이제 근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김정은 정권도 그런 걸 하고 싶나 봐요. 그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북한에 맞게 실정에 맞게 쓰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북한에 와가지고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지식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우는 그런 상황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교육이 선생님 중심에서 학생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숙제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은지 전반적으로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선진 문물 받아들이기 위해서 북한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인 것 같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식인들이 어느 사람을 통해서 배우냐라고 할 때 북한 사회가 그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수한 연구진, 교수진, 학생을 해외에 파견합니다. 간단히 며칠 갔다 오는 것도 있고 6개월 갔다 오는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교원들을 내보낼 때 선진 교육 방법을 배워갖고 오라 라는 것이 김정일, 지금의 김정은 전에 김정일 있을 때부터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84년도부터 그것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90년대 거의 피크를 달리다가 고난의 인군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다가 2000년대 다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외 문물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밖에 안 되고요. 그들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엘리트만 갈 수 있는 그 루트로 빠지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이 이 보통의 사회에 전달되기에는 굉장한 시간적 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들이 어떤 측면에서 북한 사회를 지키려고자 하는 것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걸러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달력에 있어서 이전처럼 어떤 걸음의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분명히 상황은 보여지고 있으나 그것이 우리가 이런 북한의 신문들과 잡지들과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한 시각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되는 숙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숙제의 범위를 보면 우리 저쪽 선생님께서도 아마 최근에 남한의 학생들의 숙제를 알고 있겠는데 어찌 보면 숙제가 북한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에는 학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학원 다니면서 막 그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허비하는 것과 북한 사회에서 학생들 오후에 방과후에 딱 잡아두고 과목 숙제 시키는 것과 실질적인 거 비교를 하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Wie wird denn reguliert der Zugang zu Informationen? Gibt es Bibliotheken, in denen man, wenn man, keine Ahnung, Mitglied der Akademie von Nordkorea ist, Zugang hat auch zu ausländischen Zeitschriften und sich so Debatten angucken kann? Oder funktioniert das tatsächlich nur über Auslandsreisen?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제 북한 사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도서관입니다.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물론 TV를 통해서 뭐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거나 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또 다른 정보이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통해서 접근되는데 그 도서관이 또 부류별로 나뉩니다. 그 어떠한 연구자들, 국가의 어떠한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과 보통의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은 다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평양에 이민대학 식당이 있습니다. 그 이민대학 식당이 누구나 다 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과학자이고 국가가 필요한 어떤 지식을 원한다라고 할 때는 해외에서 직수입한 어떤 잡지의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권한적인 것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국내에 특히 대학수당에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과학기술전당을 주였는데 그 과학기술전당 내에 있다고 해도 아무나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는 과학기술전당에 컴퓨터를 다 기본적으로 갖추었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옛날같이 아닌 도서관으로 직접 가야 된다거나 라는 방법이었다면 지금 북한 내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인터넷망이 국제사회와 접하는 망이 아니라 북한 내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허락하는 정도까지는 접근이 다 됩니다. 근데 그 허락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차단될 수도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 경우에는 그런 고위 정보에는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실제 북한 저런 도서관에 가면 원문에 전 세계의 과학기술 잡지는 다 들어와 있더라. 그런데 그거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일부는 번역이 안 된 것도 많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Ja, danke schön. Ja, eine Frage. Meine Erfahrung aus Nordkorea, das war 2005, war unter anderem, dass wenn man gerade Dorfschulen besichtigte, es überhaupt keine Schulbücher gab. Das heißt, die Lehrerin hatte ein meistens schon sehr alt aussehendes Buch und die Schüler hatten gar keine. Frage, weil Sie sagten, Sie haben neue Schulbücher mitgebracht. Gibt es denn Informationen darüber, ob diese Bücher auch tatsächlich landesweit in den Schulen vorhanden sind? Hat sich diese Situation also um einiges gebessert? Das würde mich doch sehr interessieren. Danke. 네, 지금 저쪽 뒤편에 따로 제보를 한 한국사에서 그것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제보를 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90년대 출판한 교육도서 출판사는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가 현재 2013년 이후로 교과서들이 전부 새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2013학년부터 새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북한 사회도 역시 글로벌한 세계에 어떠한 정보화 시대로 접근했기 때문에 2013년도 교과서부터는 프린트된 교과서와 전자교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자교과서로 보면 그 모든 컬러감을 그대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이 북한 사회가 공급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도 다 공급입니다. 근데 공급이 평양 교육도서 출판사에서 일괄적으로 출력해서 내보내는 교과서가 있는 반면에 일부 교과서는 각 도 출판사에서 또 출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주함을 통해서 내려오는 교과서는 컬러가 그대로 보장이 되나 도에서 출력되는 것에는 그 도의 영향이 따르기 때문에 흑백으로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교과서들이 전부 2013년 이후로 바뀌고 있고 실제 북한에서 교과서는 돈 주고 사는 물건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다 공급을 하는 것이고 1학년 동안 그 교과서를 잘 보고 2학년에 그 교과서를 물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때도 보통 4, 5년의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교과서가.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교과서 돌아가는 주기가 좀 짧아지고는 있습니다. 2년, 3년 단위로 짧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북한이 교육에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05년도 학교 방문 시 교과서가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처럼 교과서가 지방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출판될 수도 있고 적게 출판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학생들한테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공급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학생들을 통해서 3, 4년 돌리다 보면 일부는 없어지고 낡고 형편없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명에 한 건 정도가 공급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리고 선생님들 경우에도 교과서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기본 그 학생들한테 하는 거는 모범교수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교과의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정해진 교수안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 선생님께서 보신 거는 그 모범교수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한 번 제작이 되면 꽤 오랫동안 교원들의 대를 두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교과서가 새롭게 바뀌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 안에 메모를 하거나 새로운 종이를 띄워서 그런 부분은 수정해 놓거나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요 분량만 주라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방향에서 다 전달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h finde es sehr interessant, was Sie berichtet haben über die Modernisierung der Methoden. Das lässt sich einordnen in die Globalisierung von Bildungssystemen, die von amerikanischen Forschern auf sehr breiter Basis sehr gut untersucht worden ist. Und die sind in der Tat zu dem Ergebnis gekommen, dass sich die Unterrichtsfächer, auch die Stundenverteilung innerhalb der Schulen der Welt angleichen. Zum Teil auch der Aufbau der Curricula, was die Methoden einschließt. Allerdings lassen sich eben bestimmte Methoden oder erfordern bestimmte Methoden, wie zum Beispiel Kompetenzorientierung statt Inhaltorientierung oder Multiperspektivität, auf neue Inhalte. Und nun kommen in Nordkorea offenbar die Methoden mit den Inhalten in Widerspruch oder umgekehrt. Was im Übrigen auch etwa in den arabischen Ländern oder in den in Ländern mit islamisch orientierten Unterrichtssystemen der Fall ist. Daher habe ich zwei Fragen. Wie wird dieser Widerspruch eigentlich gesehen oder wird er gesehen? Wird er aktiv behandelt oder wird eigentlich verleugnet, dass man andere Inhalte braucht? Und wie wird dann das Scheitern der Methoden erklärt? Und zweitens, woher kommt eigentlich die Idee, dass man vom Ausland Methoden einkauft? Denn dieses Ausland, Sie haben ja auch England erwähnt, wird von angloamerikanischen Methoden beherrscht. Das ist selbst bei uns weitgehend so. Das sind ziemlich imperialistische Länder. Wieso kommt man in Nordkorea auf die Idee, dass man von diesen imperialistischen Ländern gute Methoden lernen kann?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도 좀 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할 건데 북한 현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국가가 주고자 하는 지식은 국가에 의해서 직접 조직되고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에는 그 지식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자료라든가 콘텐츠는 국가가 생산을 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료는 국가가 공급하는 것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출처가 들어가야 되고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어야 되고 좀 더 잘하는 수업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그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잘 도입을 했냐입니다. 새로운 것을 가져왔다 할 때 그 출처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누구나 질 수가 없고요. 또 그런 자료를 접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컨텐츠다 하면 근데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누구는 TV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옛날처럼 궤도를 통해서 전달을 하거나 누구는 환등기를 통해서 전달하거나 라는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 전달하는 내용은 다 국가로부터 생산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수업 방법이 도입된다. Weil das ist mir ja klar, das haben Sie sehr gut erklärt, aber meine Frage war,
Wie reagiert eigentlich die Regierung darauf? Sieht die diesen Widerspruch, dass die Inhalte gar nicht zu den Methoden passen oder die Methoden nicht zu den Inhalten passen und es gar nicht funktioniert? Gibt es da Reaktion? Denkt die Regierung darüber nach?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달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최근의 학생들 경우에는 기존의 우리 세대와 달리 어떠한 이런 기기에 노출되어 있고 새로운 것을 좀 더 받아들이려고 해외에서 무언가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새로운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교과서를 바뀜에 있어서 색상을 기본적으로 많이 도입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아이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서술식에서 굉장히 박스형 구조로 가고 하는 것이 같은 내용을 주고자 하는데 그 내용의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다가가게 하고자 하는 방식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외에서 수업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통적인 교수 방법이라고 봤는데 학생들이 다 선생님을 향해서 앉는 방식이었는데 영국식 방법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U자형 교실과 협동학습, 토의학습이 가능하게 이렇게 교실 구조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구조는 북한에서 화학실험이나 물리실험실 같은 경우에서만 허락이 됐었는데 지금은 교실 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뀐다는 게 그냥 우리 생각처럼 쉬울 것 같지만 북한의 교실은 보통 1인, 2인 한석입니다. 이게 2명이 앉는 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처럼 이 책상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빙빙 돌릴 수 있는 구조로 환경이 실은 안 됩니다. 그건 일중학교 중심으로 수제교육 단위에서는 지금의 우리처럼 단독 책상이지만 일반 교실들은 다 이렇게 2명씩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처럼 수업 시간에도 막 이렇게 모였다 해쳤다는 가능하지는 않고요. 교실 구조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옛날은 다 선생님만을 향하게 됐다가 일부 교실에 가서는 그것이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하드적인 문제가 아직은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미국식 교육 방법이라 해서 한때 북한에 개발식 교육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개발식 교육. 그런데 그 개발식 교육을 처음에는 선진교육 방법이라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찬양하고 그 해당 방법들에 대해서 사례가 나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쑥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린 이유가 학생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고취한다 라는 이유로 인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가 굉장히 닫혀있는 사회인 같지만 나름의 시도는 하고 실험은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거에서 적합하다라는 것은 도입이 됩니다. 하지만 실험을 해봤는데 이것이 국가가 추구하는 어떠한 의지 또는 의도와 불합리하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취할 거는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일단 먼저 사실 확인부터 하고 싶은데 영국문화원이 북한에 교원을 파견하기 시작했던 게 2000년부터라고 하시면 맞나요? 2000년부터 그 작업이 들어가서 실제 그 자료에 보면 2000년부터 영국문화원을 컨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 교육 관련, 교수법 관련한 것은 2000년 이후부터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 문화원에서 교원을 북한에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수업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얼마나 그 영국 교사가 자율성이 있었었는지 첫 번째, 그러니까 교재 문제, 교재 내용을 본인이 혹은 뭐 영국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교재를 그대로 썼었는지 교수 방법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얼마큼 보장되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질문은 그 영국 교사가 북한이란 사회에 들어갔을 때 그 북한 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육을 받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들어가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국문화원 그 어떤 역사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알지만 실제 진행되는 상황 들어가 본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저랑 같이 대학원을 다니는 박사 동기가 그 영국문화원하고 컨택을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자료 작업을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 논문을 제출했고 그런데 그것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공개를 안 하냐 했더니 내가 다음 학기에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쓴 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못 공개한다라고 사유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영어 교육은 북한이 기존에는 저희 때만 해도 문법식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법식 교육이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하고 마주쳤을 때 말 한마디 못한다라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84년도 일중학교 수제교육 단위를 내오면서 교육 방법을 문법식 교육에서 회화식 교육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수제 단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들 자체가 역량이 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84년 일중학교 교육이 나오면서 김정은식이 시도되기 시작한 것이 영국문화원 하면서 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회가 전제는 달았습니다. 이제처럼 우리 사회의 어떠한 금기시되는 것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은 좋다. 나는 그런 거에 대한 나는 그건 아니다. 나는 내가 교원이라는 교육자의 사명감을 갖고 북한의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그 전제에 나름의 동의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북한의 어떠한 가이드라인은 줄지언정 교과서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학생들의 수준을 좀 파악해보고 교과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그 다른 유명한 대학의 교과서들 또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를 갖고 들어가서 그에 맞춰서 자신이 진도를 확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경우에도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갔었고 자기도 그에 대한 커리큘럼을 다 짜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교육이 있구나라고 저도 알게 된 것입니다. Abkürzung ist PUST, steht für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ort wird nur auf Englisch unterrichtet von ausländischen Lehrkräften, die entweder einen britischen oder amerikanischen Pass haben. Sehr oft ethnische Koreaner sind mit amerikanischem Pass zum Beispiel. Und es gibt ein Buch darüber, das man kaufen und lesen kann von einer amerikanischen Staatsbürgerin, die aber in Südkorea geboren wurde, ist namens Kim Soo-ki. Das Buch heißt Without You There Is No Us. Und die war vor 2-3 Jahren mal in Seoul, hat eine Lesung dort gehalten und hat folgende Geschichte erzählt. Sie hat diesen Schülern an der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lso den Studenten, die Aufgabe gegeben, sie sollten Essays schreiben. Sie hatten also im Unterricht, hat sie versucht, ihnen klarzumachen, wie wichtig das Internet ist, was Facebook ist, wie viel Geld Mark Zuckerberg mit Facebook verdient hat. Und wie wichtig das für eine Volkswirtschaft sein könnte, welche positiven Auswirkungen es haben könnte, wenn man das Internet benutzt, all diese Dinge. So, und jetzt sollten die nordkoreanischen Studenten Essays schreiben, also Argumente für etwas finden und dagegen und dann daraus eine Synthese bilden und damit waren sie natürlich überhaupt nicht vertraut und völlig überfordert. Und dann kam hinzu, dass eben von Seiten der Nordkoreaner, die das Ganze natürlich begleiten, eingegriffen wurde in die Thematik der Essays und sie dann plötzlich ankamen zu ihrer Lehrerin und sagten, Lehrer, ich möchte gerne das Thema ändern und ich möchte doch lieber darüber schreiben, wie hoch die Scheidungsraten in Amerika sind und andere Themen, so Drogenkonsum in Amerika, alles was so schief läuft in Amerika. Und daran sieht man eben, auf der einen Seite gibt es offenbar dieses Bedürfnis, Wissen und Know-how aus dem Ausland zu erlangen. 궁금한 것은 그 한국의 교과서로 이제 북한에서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비슷한 그런 교수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그 지금 북한 교과서나 교수법에 한국 교과서 그 반영되어 있는지. 제가 그 학교 현장 다니다 보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이제 좀 대물림하지만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한국 사회 교과서를 일부는 걷는데요. 그래서 걷어서 뭘 하냐 했더니 북한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교과서가 북한이 들어가냐 라고 했더니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파생해서 종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의 교과서가 한국의 교과서가 들어가는 데는 영변에 있는 그 조선조각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처럼 그것이 어떠한 밀수라는 복잡한 행위로 북한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제처럼 조선족까지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그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북한에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 질문은 혹시 참고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직접 그거를 사용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언어도 통하고 그러니까 같은 글 읽을 수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그쪽에서 분픽해가지고 보고 연구하고 뭐 교수법 같은 거를 뭐 교과서 안에 반영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우리 영실 선생님께서 현장에 계시니까 알 것 같은데. 그때는 북한에 쓰는 남한의 이런 뭐 교과서뿐 아니라 신문도 들어가면 역적으로 몰려요. 그리고 특히는 기독교 책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책도 연변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책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북한 사람이 살상적으로 나서 사람들은 그럼 바로 처형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회를 우리의 일반 사회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남한 교과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나마 지금 3만 명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북한 동포들이 우리 형제 부모들이 너무 세계 밖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SB에다가 문화를 전달하기 위한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교과서라든지 아직 신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긴 한계가 있고, 근데 이제 남한의 문화, 노래 이런 거는 CD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합법적이 아닌 불법으로 이제 탈북자를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들여보내는 걸 알고 있습니다. Noch eine Frage dazu? Nein, wenn ich direkt dazu ergänzen darf, das ist zwar auch schon ein paar Jahre her, aber wir waren oft in der Situation, zum Beispiel im medizinischen Bereich, dass die nordkoreanischen Partner dringend Informationen benötigten, auch im Agrarbereich, modernere Anbaumethoden, wo dann von uns dann öfter der Vorschlag kam, ja, wir können entsprechende Bücher ganz einfach aus Südkorea besorgen und euch hier zur Verfügung stellen. Großes Entsetzen. Absolut. Es ging viel. Wir hätten aus Amerika welche importieren können, aber das ging überhaupt nicht. Unter gar keinen Umständen. Also kann ich nur zustimmen. 제 생각에는 뭐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들어올 수는 없는데 제가 그 탈북하셨던 그 장진성이라는 분이 뭐 국가 보이고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거기 모든 남한에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여기는 평양에 있는 서울이다 이럴 정도로 해서 그 남한에 있는 그런 자료를 다 들여다놓고 그러니까 특수 그 연구한 감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혹시 이제 교과서를 쓰고 이러시는 분들이 혹시나 그 남한 교과서도 참고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특수한 사람들이 그거를 참고를 하고 뭐 거기 이제 운영을 하고 그러진 않을까. 그러니까 신문이니까 읽기도 좋고 이제 비슷한 환경이라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으면서 전혀 그거를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상위 1% 사람이 북한의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비밀의 특수 비밀로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뭐 남한 정보를 전부 연구하는 북한의 관료들은 40년 50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한 사람이 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장기적인 남한의 모든 정책이라든지 뉴스라든지 TV라든지 그거는 계속 장시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북한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Also auch da vielleicht noch ein Beispiel. Es gibt jemanden in Südkorea mittlerweile namens Jang Jin-song, der hat ein Buch geschrieben namens Ihr Lieder und der war halt Dichter in Nordkorea und hatte den Auftrag, Gedichte zu schreiben, die so klingen, als hätte sie ein Südkoreaner geschrieben. Und um das leisten zu können, musste er Zugang zu südkoreanischen Tageszeitungen und anderen Veröffentlichungen haben, damit er wusste, wie die Sprache in Südkorea klingt. Aber das war eben auch eine ausgewählte Person, die Zugang hatte und an anderen dann eben nicht, aber ganz klar mit einem Auftrag verbunden.